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실 때 4050 세대인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나 직장 생활은 어쩌지? 그리고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덜컥 겁부터 내고 아마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도움 우시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집에서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어지시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확히 뭐가 다르고 또 우리 부모님은 어디로 모셔야 하는지 사실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차이를 모르는 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닥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들의 노후의 소중한 자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뽑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내용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 요양병원은 사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환자가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욕창, 뭐 콧줄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료적 처치가 필수이다. 그래서 즉 중증 어르신이라고 하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반면에 요양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돌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상주를 해서 뭐 우리 부모님들이 하게 될 식사나 목욕, 배변 이런 뭐 일상생활을 돌봐준다. 그래서 일상생활 돌봄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곳이고, 치료보다는 돌봄이 맞다라고 하면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요양원은 국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이제 등급이 없어도 되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나 이 소견서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나 뭐 내일도 편안하게 입원을 할 수 있는 일반 병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양원은 국가가 이제 발생한 의료 비용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 즉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인 부담금과 식대를 합쳐서 한 달에 대략 7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조금씩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양병원은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가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 간병, 그러니까 1대2, 1대3, 1대4 이런 식으로 한 명의 환자를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이렇게 공동 간병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24시간이라든지 이런 개인 간병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기본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 400, 500만 원 이렇게 그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이 간병비를 잘 준비하지 않고 내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치명적인 가정 경제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간병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 지금 시간을 보낼 때 당장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지만 특히나 40, 50 세대의 분들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노화가 이제 많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일이 갑자기 닥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상태에서 일을 서두르게 되고 뭐 그러면 사실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체크할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평상시에 내가 이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좀 판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 요양 등급을 사전에 조금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나라도 내 자신이 갑자기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우리 부모님은 평상시에 어디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한다면 등급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내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무조건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등급에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갖고 자녀분들이 이런 등급에 관련해서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어느 정도는 요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인데 제가 이제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뭐 어떤 카페나 어떤 고깃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어떤 뭐 광고나 뭐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다음 달에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게들은 조금 덜한데 개인 업장을 차리시는 분들을 보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만 봐도 나는 이 인테리어가 괜찮아서 이 업체를 선택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금액이 또 상당히 높고 막상 하고 나니까 내가 장사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인테리어를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을 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사실상 이 로비나 외부의 인테리어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보고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전에 그런 인테리어나 어떤 시설에 현혹돼서 그 시설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잘 치료받겠지, 잘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재정 자산의 설계입니다. 부모님의 이제 간병비는 물론이고 이런 간병비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대물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훗날 이제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우리 집에서도 나의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간병이 시작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경각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예방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자산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좋은 설계이지만 미리 이 간병이나 병원비에 관련된 자산도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예방할 수 있는 큰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들을 접하고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제 사람의 병이 다르고 그 가족이나 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담해야 할 몫도 사실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터넷 정보로서 뭘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전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집 맞춤형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춘 간병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예기치 못한 순간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당황이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다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고 미리 전문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와 내 자녀 소중한 나의 일상과 이제 노후를 지키는 완벽한 이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은 사실 행동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정말 이제 힘든 실제 순간들이 오기 전에 가족만의 어떤 간병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제 만들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사실 불확실한 이 미래들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미래 이런 걱정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